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좋은 삼성병원 신경외과 과장을 맡고 있는 최윤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B5 병원이라고 하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제 전임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대철 교수님이나 이덕기 교수님 같이 훌륭한 교수님을 스승님으로 두고 신경중재를 좀 혹독하게 배웠었고요. 아무래도 대학병원 빅5 병원이다 보니까 케이스도 많고 또 다양한 환자분들이 많았었고, 제가 이제 아산병원에서 전임의를 하고 나서도 해운대 백병원에서 이제 또 진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제가 좀 대학물이 좀 덜 빠졌죠. 그래서 다양한 환자 경험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제가 가장 강점을 보이는 쪽은 아마 뇌혈관 색전술, 그리고 혈관이 막혔을 때 혈관을 재개통하는 재개통, 그런 시술 위주로 제가 좀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이제 주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뇌동맥류,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또 응급으로는 이제 급성뇌경색의 재개통술을 좀 원하시는, 필요로 하는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저희 좋은 삼성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환자분들을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두수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직접 혈관 상태를 보고 병변이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아무래도 직접 보는 쪽이 더 나은 것으로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은, 일단 최근에 방사선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MRI나 CT 같은 것도 있고 또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진단 툴이 있게 되는데, 이런 진단 툴을 잘만 사용하면은 혈관 내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 없이, 그 위치가 뭐 흔들린다든지 병변이 잘 안 보인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동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개두술은 아무래도 머리를 직접 열어야 되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많이 길죠. 아무래도 2주 이상은 입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혈관 내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머리를 열지 않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일주일 내로 특별히 신경제 이상이 없는 상태라면은 다 퇴원을 하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술이 발달된 상태에서 나온 그런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이제 중뇌동맥의 분기 지점에 생긴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뇌동맥류를 치료할 때 제일 중요시 보는 게 이제 목이라고 하는, 넥이라고 하는 부위인데, 이제 그런 부위에서 치료를 할 때 혈관 내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아마 그쪽이 잘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은, 또 요새는 또 스텐트가 많이 개발이 돼서 이제 개두술을 한 경우와 또 뇌혈관 내 치료를 한 경우 에서 이제 재발이나 뭐 치료 성적이 뭐 서로 거의 동등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두술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이제 개두술을 하는 편이지만, 아무래도 혈관 내 치료를 집중적으로 이제 배웠기 때문에 혈관 내 수술을 좀 더 익숙하고 좀 더 자신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조영제를 이제 몸에 투여를 했을 때 걸러주는, 밖으로 배출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아무래도 신장이다 보니까, 이런 신장이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영제를 사용해서 혈관 조영술을 하기 조금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는 고해상도 MRI가 나와서 혈관 조영제를 쓰지 않고도 어느 정도 혈관 파악이 되지만, 치료함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소량이라도 혈관 조영제를 쓰긴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투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치료를 할 때 최소한으로 조영제를 쓴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어찌됐든 치료를 하긴 해야 되는데, 신장이 안 좋은 경우는 어떤 큰 걸림돌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뇌혈관 질환 앓고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이 한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파악해 가지고 진단하는 영상을 어떤 거를 쓸지, 이런 것도 전문의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술 전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뇌경색 뇌출혈인데, 일단은 혈관 내에 그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50% 이상의 부피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정상 혈류를 방해하는 게 가장 큰 합병증이거든요. 그래서 겨우 유지되고 있는 혈관 상태를 이제 그런 장비들이 부피를 차지함에 있어서 이제 혈류를 방해를 하기 때문에 뇌경색이 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저희가 헤파린이 섞인 수액을 같이 흘려 보내줘서 방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술 전에 미리 약물 처치를 해서 그런 혈관 상태를 좀 안정화시킨 다음에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 약물로 이제 항혈소판제를 쓰게 되는데, 이는 이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혈전을 막아주는 그런 장치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항혈소판제를 1에서 2주 정도 미리 계속 지속 복용을 해서 체내에 축적을 시킨 다음에 시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뇌경색이나 어떤 혈관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불안해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이제 뇌동맥류 환자분들이에요. 이제 제가 치료를 하겠다고 하고 보통 1에서 2주 정도 시간을 두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안심시키는 그런 역할이 아무래도 저희 신경외과 의사의 역할이 아닐까 싶고요. 일단 항혈소판제가 약날의 검입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를 예방하는 목적에도 쓰이지만은 또 출혈을 또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뭐 잇몸 출혈이라든지 위장관 출혈 같은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주치의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또 기간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잘 결정을 해서 치료 전에 투여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환자분한테는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응급 상황에서는 그 전 처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혈관 자체도 사실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먹는 걸로 축적을 못 시키니까 혈관 내로 바로 이제 정맥 주사를 통해서 이런 항혈소판제제를 투여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안정화시킨 다음에 시술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환자분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 아산병원하고 해운대 백병원에서 장비 자체의 퀄리티 차이는 크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술자가 이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그런 차이인 것 같고요. 일단 그런 것 때문에 시술이 어렵거나 뭐 힘들거나 또 잘 안 된다든지 뭐 결과가 좋지 않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없었고, 아무래도 그런 것보다는 이제 치료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사선사들, 간호사들 전부 젊고 열심히 저를 도와주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제가 오히려 의지를 하면서 좀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좋은 삼성병원 앞으로 이제 새로운 장비가 또 들어온다고 하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환자분들한테 더 안전하고 더 좋은 치료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일단 전조 증상, 뭐 신경학적 증상 뭐 이런 게 제일 많은 게 아무래도 두통이에요. 두통, 어지럼증으로 저한테 제일 많이 환자분들이 와주시는데, 요새는 건강검진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미리 검사를 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전 범위에 계시는데, 살면서 한 번도 머리 쪽 검사를 안 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두통이나 이런 것들을, 어지럼증 같은 전조 증상들을 약간 좀 무시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치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50대 여성분이셨는데, 그분은 이제 약간의 졸린 증상 그리고 두통 그런 증상으로 와서 이제 저희 응급실에서 CT를 촬영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조막하 출혈이 발견이 돼가지고 바로 응급으로 코일 색전술을 했죠. 이제 앞교통동맥 그리고 뒷교통동맥 두 군데에 모두 뇌동맥류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응급으로 치료가 잘 됐고, 마침 오늘 외래 오셔가지고 치료해줘서 고맙다고 저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초기 증상이 거의 약간 좀 약한 편이죠. 그런 경우에는 치료가 좀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른 분은 이제 50대 남성분이셨고 머리 쪽 검사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심정지가 한 번 오셨고 의식은 이제 세미코마 뭐 혼돈 상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오셨기 때문에 일단 치료하기 전부터 의식은 없으셨고요. 응급으로 코일 색전술을 했는데 이제 앞교통 동맥에 뇌동맥류가 파열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치료를 했지만은 아무래도 심정지된 시간도 있고 뇌압이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뇌 혈류가 머리 쪽으로 계속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는 했지만은 결국에는 돌아가셨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환자분 초기 증상 아니면은 그런 것들 놓치지 않고 바로 치료를 한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결과가 좋은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응급실에 왔을 때 치료를 하게 되면 조금 늦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신경외과적 질환, 뇌혈관 질환은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검사를 잘 받고 또 약물이나 아니면은 뭐 식이습관, 생활 교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미리 건강을 챙기는 것이 아무래도 뇌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뇌혈관 질환의 증상이 워낙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급하게 뭔가 시술을 해야 된다든지 수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경우가 아무래도 조금 중점이 될 것 같고요. 평상시보다 이제 두통이 자주 있다든지 그 강도가 높은 두통이 있다든지 아니면 시야가 흐리거나 또 시력이 감소한다든지 팔다리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걸을 수 없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뇌에 큰 혈관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와서 뇌혈관 검사를 받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사소한 것이라도 뭔가 지속적으로 정상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팔에 힘이 빠진다든지 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급할 수도 있지만은 안 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찌됐든 감별을 위해서도 검사를 해야 되니까 병원으로 꼭 와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